안녕하세요. 이번에 챕터가 세 가지가요. 아마 가장 중요한 챕터일 거예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작기에 비료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짚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는 1년이 이렇게 흘러가죠. 잎이 형성이 되고 꽃망울이 생기고 하는 전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개화가 되겠죠. 개화가 되고 나서 수정이 되면 착과가 됩니다. 이 착과가 되고 나서 성장을 1차 성장을 하다가 6월경에서 7월 초까지 꽂는 분화기가 오죠.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패턴이 전환되는 거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꾸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후기비대기가 옵니다. 후기비대기는 1차, 2차로 나누어지는데요. 물론 품종 따라서 2차 비대기는 착색에 같이 가는 홍로 같은 조생종도 있고 이게 확연한 구분이 벌어진 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이 되고 수확 후에 감사비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겨울을 맞이하고 한겨울이 되는 초겨울에 보통 석회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한겨울에 눈이 오고 하는 시기에 퇴비를 주고 조금 지나서 다시 기비를 화학비료, 과수전염비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초봄이 되면은 2월 말에서 3월 이 시기 되면 입상황상 고토 같은 걸로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그리고 다시 전역기로 접어듭니다. 이런 시기가 사과의 1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전역기부터 짚어보죠. 전역기는 어떤 거냐면 수채 양분을 확보하고 잎수를 확보하고 꽃자루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뭐냐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위에 가지가 움직이는 활성도, 가지나 잎이나 꽃을 형성하는 이 활성도가 뿌리에서 100% 따라붙지 못해요. 그래서 이 퇴비를 주고 비료를 준 것들을 뿌리가 원활하게 흡수해서 위로 올려서 100%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양분을 보충하는 잎이라는 것이 있는데 잎이 형성하기 때문에 도로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가지에서. 그러면 상담은 활력도를 엄청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밑에 뿌리에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비료를 줘가지고 수채 저장 양분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게 감사비료의 의미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역기에 연면살포하는 것은 이런 감사비료의 연장선상이겠죠. 상단부에 바로 흡수를 시켜서 활력을 높여보자는 게 전역기의 연면살포 형태입니다. 자, TRU를 보면 이런 거죠. 감사비료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냐 하면은 아래 역동성, 뿌리의 역동성이 나옵니다. 뿌리의 역동성이 감사비료는 강하죠. 왜? 9월달에 2차로 뿌리 발근을 하고 나서 저장을 모으려고 해 목적을 가지고 뿌리에서 양분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장도 뿌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뿌리의 역동성이 높아서 TRU로 따지면 뿌리의 역동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전역기는 어때요? 전역기는 반대 방향이죠. 뿌리는 이제 다시 쉬었다가 봄이 오면은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이걸 성장을 시켜서 잎하고 가지를 전개시키고 꽃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때 상단부의 활력소를 높여주는 게 맞죠. 뿌리가 못 따라가면은 이때 보충을 해보자 라는 게 전역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양분 전환의 형태입니다. 뿌리가 양분을 저장해서 겨울을 맞이해서 저장 양분을 사용하는 게 감사비료라면은 전역기 살포는 옆면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 활용도 아주 높진 않지만은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대사 형태로 보면은 겨울에는 아미노산에서 전분으로 전하는 형태라면은 전역에서는 이 전분이 다시 풀려서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다시 활력도를 가진 형태의 활성제로 사용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12 형태로 보면은 감사비료는 기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주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요소가 더 연면 살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시기를 정확히 맞추시라는 거죠. 낙엽이 지기 전, 그 다음에 땅이 얼기 전, 그리고 야간 온도가 떨어졌을 때, 통상적으로 10월 말에서 11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역기는 뭐냐 하면은 기비나 관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연면 살포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연면 살포를 하는데 시기가 문제겠죠. 자, 전역기에
그러면 어떤 자재를 살포할 거냐? 전역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냉해를 예방하는 형태를 잡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력을 높이고 꽃자루를 크게 하는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역기의 목표입니다. 그럼 두 가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 냉해를 예방하고 수천의 양분대사를 높이는 형태를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아미노산 같은 거나 해조 같은 것들이겠죠.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액의 농도를 높이는 형태가 됩니다. 냉해는 어떻게 되죠? 체액의 농도를 높이는 형태죠. 그다음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게 어떻게 당류가 필요하겠죠. 이 시기에 가장 괜찮은 당류는 전분당입니다. 트레알로즈 같은 전분당이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트레알로즈가 없으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포도당 같은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함수결정 포도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죠? 질소가 필요하겠죠. 요소도 괜찮아요. 아니면 30, 10 정도 되는 질소가 높은 비료들도 괜찮고요. 이런 비료를 한 1에서 1.5kg 쓴다고 치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핵산 있으면 핵산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펄빅산 같은 유기산들을 집어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번 조합을 볼까요? 한 가지 방안. 아미노산에다가 당류나 그 다음에 요소나 30일 비료 1.5kg 그리고 펄빅산을 갖다가 한 500g 정도 섞어서 만들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미산 500g, 펄빅산 500g, 당류 500g, 그리고 비료, 질소율 높은 비료 1에서 1.5kg 정도, 이 네 가지를 섞어서 옆면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냉해를 갖다가 조금 피해 경감을 시킬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꽃조라가 커지고 활성도를 높이죠. 두 번째 방안, 해조에다가 요소비료 같은 질소를 섞고 당을 섞어서, 사실 여기에 펄비산 섞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면살포 방안. 해조가 좀 더 강력하고 성장성이 빠르고요. 아미노산은 냉해 예방성에서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적게 들려면 아미노산, 좀 더 들이면 해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적게 2번, 많으면 3번 정도 개화 초기까지 반복을 하면은 기대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첫째, 꽃자루가 커집니다. 그리고 성장의 패턴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냉해 예방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 청송에서 이걸 한 8, 9년, 10년 전에 대조구 실험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꽃자루 크기가 달라요. 살포 한 밭에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 사용하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자기도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그럴 정도로 사실 차이가 납니다. 전역기 살포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번은 해주라. 언제? 잎이 전개되기 시작한, 잎이 작게 나오는 시기, 꽃망울이 생기고 나온 시기부터 개화 초기까지 이 시기에 최소한 2번 정도면 살포해 주시라. 많으면 3번 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초기에 활성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단지 주의사항 하나. 목면 살포를 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잎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맨 가지에다가 그냥 옆면 살포하는 건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역기 살포를 꼭 강조한 이유가 잎이 전개되고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 이 시기에서 살포를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개화 초기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자재들은 제가 구분을 해 놓았지만은 이런 자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장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살포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사용하시기 전과 하지 않은 밭과 한 밭의 차이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화입니다. 개화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개화 때는 어떤 게 벌어져요? 개화 착화 때는 세포 분열성이 이제 왕성하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종축 성장을 강하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크게 4가지로 나눌게요. 홍로, 후지, 그리고 동록피가 잘 나는 아리수 같은 품종, 그 다음에 고두가 잘 나는 품종들 이렇게 나누어 보죠. 자, 홍로입니다. 홍로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분열성이 강해요. 강해서 굳이 세포 분열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큽니다. 그래서 전역기 관리만 잘해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굳이 하시자면은
이 세포 분열이 강한 농축 해조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아니면 해조를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중심화 70% 만개 때 거의 다 만개 돼갈 무렵에 21마리에 1리터 정도 열면 살포를 합니다. 이럴 때 뭐 그 전이나 할 때 아연 같은 거 첨가하셔도 괜찮고요. 아연은 사실은 개화 초기에 마지막에 전역기 살포할 때 아연을 섞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착고 후에 10일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한자면 일주일 더 지나서 한 번 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세포 분열성이 강해지면서 비대를 촉진하는 형태가 좋아지죠. 그리고 위가 상단부가 활성화되면 뿌리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괜찮고요. 후지는 조금 다릅니다. 후지는 만생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치셔야 됩니다. 홍로보다가. 그래서 종축 성장성이 강한 세포 분열자나 해조류, 경우에 따라 해조류에 폼이나 한 3분의1쯤 섞어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차 산포는 홍로하고 동일하게 중심화 한 60, 70%, 7, 80% 만개 때 한번 쳐주시고요. 2차는 착가 후에 10일 이내에 한 번 더 2차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난 한 번 더 할래라고 생각하면은 2차 살포고 나서 일주일 후 좀 한 번 더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코가 빠지면서 종축 성장의 분열성이 강해집니다. 후지는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홍로 후지를 구분하셔서 살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아리수나 루비에스 같은 이런 품종들은 동록이 잘 오죠. 동록이 잘 오는 품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이게 자가로 분열성이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조금 종축 분열성이 강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죠. 몰아붙여버리면은 전반적으로 덜 옵니다. 아까 루비에스나 아리수는 어떤 게 있죠? 건습 피해도 잘 나고 세포 분열성이 떨어졌다가 환경이 변화가 돼버리면 분열성이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런 게 변화가 심하면은 동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더 강하게 오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마지막에 아리수 같은 경우는 1차 치기 전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개화 시작할 무렵에 해조 같은 거에다 질소를 섞어 가지고 옆면 살포 한번 해주세요. 개화 시작할 무렵에 아연 같은 거 섞어서 같이 섞어서 사용 한번 하세요. 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죠. 개화 시작할 때 한 번 더 만들면은 해조에다가 질소질 한 1kg 정도 넣고요. 당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전역기 살포처럼 아연 한 200g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서 에너지를 더 주고요. 에너지도 강하게 주고 그 다음에 1차 중심 50% 만개쯤 됐을 때 세포물성 자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살포하시고 2차는 착과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살포 들어가세요. 그리고 3차는 2차 살포 또 10일 이내 4차는 3차로 또 10일 이내 들어가면 5월달 정도 끝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들이 중간에 분열성을 흔들려고 해도 이 친구들이 강제로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면은 동록이 훨씬 덜 오죠. 그리고 비대도 좋아집니다. 또 이렇게 몰아붙이고 질소 성분도 강하게 주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아리수나 루비에서는 실질적으로 7월, 8월 달에 비료를 주는 양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못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강하게 몰아붙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뭄을 제가 따로 뗐는데 고두가 심한 품종들이 많죠. 이런 품종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일본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오모리 농협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고 나리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본에서 저명한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나 분위기가 개화 전에 칼슘을 한번 살포하자. 특히 유기인산 칼슘 같은 경우, 뭐 일본 같은 경우 개껍데기를 녹여서 인산으로 녹여서 만든 인산 칼슘 액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옆면 살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보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을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일본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2차의 중심화 7% 만개쯤 됐을 때 해조하고 뭐 아니면은 농축 해조류 같은 걸 갖다가 옆면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자꾸 10일 이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해조를 마지막 착화되고 있을 때는 칼슘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세요. 그 대신 해조를 먼저 녹여놓고 칼슘을 뒤에 쓰세요. 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따로 떼시면 더 좋고. 왜? 칼슘 반응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차로 칼슘을 씁니다. 4차는 어떻게 하죠? 3차 살포 후 10일 이내 칼슘 살포합니다. 5차는 4차소 또 10일 이내 살포합니다. 6월달에 꽂는 분화기에 유기인산 칼슘이나 칼슘을 한 2차례 칩니다. 그럼 가뭄 같은 경우는 개화 시작 전에부터 마지막 6차까지 칼슘 몇 번 들어가느냐? 한 6번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치죠. 그럼 예를 들어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6번을 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세포가 분열되고 기공이 호흡돼서가 왕성할 때에 세포 막 사이에 액이 있죠. 액이 있는데 이 액 사이를 고차가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서 초기부터 계속 집어넣어야지 고도가 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6월달, 7월달, 이제 7월달 넘어서서 과일이 크고 난 다음에 칼슘을 아무리 때려도 고도가 예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기부터 세포 분열이 강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꾸준히 농도는 약해도 좋지만 꾸준히 연면살포를 해주어야지 고도 예방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가뭄 같은 경우는 석회고토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기비로 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해야지 고도가 예방이 된다. 또 하나 이 특히 가뭄 루비에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가뭄 루비에스 이런 유들은 6월 달부터 질소량을 높이질 못해요. 가뭄 루비에스 같은 것도. 질소량을 높여버리면 고도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질소, 세포 분열제, 칼슘을 세게 강하게 들어가면서 컨트롤해 놓고 6월 달부터 질소를 거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슘 양하고 질소량하고 맞아 들어가면은 고도가 예방이 된다. 그래서 제가 품종을 4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 보시죠. 2월 말 3월 초에 입상 황상고토 키즈라이트를 한 20kg를 200에서 300평 정도 기비를 합니다. 뭐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착과 후 10일쯤 지나면은 질산칼슘 1kg를 20단말로 연면살포합니다. 아까 비대제 세포분열제를 제외하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경에는 마그네슘을 관주 한번 해줍니다. 네, 연면살포는 안 되죠. 그래서 관주할 제품들을 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수세를 좀 강하게 하고 싶으면은 요소도 괜찮고요. 아니면 30cc 비료 같은 걸 갖다가 관주 한번 해주세요. 경우에 따라 연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착과의 수세가 약할 때는 좀 몰아붙이는 거죠. 특히 이런 때 가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주해 주기가 낫습니다. 루비에스, 아리소 다 관주해 주세요. 초기에. 이래서 이런 것들은 강하게 관주해 가지고 좀 몰아붙여서 수세를 강화시켜 놓는 게 도움이 된다. 요게 개화 착과기까지입니다.